오늘은 형 재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형 자료하고 비트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형의 재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int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언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해주죠? int 한 다음에 a.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int 한 다음에 a라고 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형은 int형이잖아요. 정수형 자료형을 선언해 준 건데 이 자료형의 이름 자체를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 def, type define의 기능은 기존의 어떤 형에 대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형을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때 새로운 데이터형의 이름만 다를 뿐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형과 다를 뿐 기존의 데이터형과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요? 자, type define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int형을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요. 나는 인티저라고 선언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int a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맨 앞에서 우리가 형 정의를 다시 정의를 했다면 integer a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time def struct 한 다음에 구성요소 선언 구조형 변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type define으로 구조체형을 다시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선언한 것을 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struct를 우리가 선언을 해줬어요. 뭐냐면은 complex라는 구조형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int 무슨 형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쭉 나온 다음에 형 정의가 끝났어요. 그럼 얘는 구조체 변수로 선언을 해준 거잖아요. 구조체 변수로 선언을 해줄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죠?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했어요. struct 한 다음에 complex 한 다음에 만약에 변수를 m이라고 사용을 하겠다. 그럼 선언을 이런 식으로 해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선언해 주는 게 싫다. 그러면 형의 프로그램의 맨 앞에서 type define으로 다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type define 한 다음에 우리가 complex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type define struct 구조체에 선언해주는 struct complex를 YY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은 이걸로 바꾼 거죠. 그러면 struct complex m이라고 선언하는 대신 YY 한 칸 띄우고 m이라고 선언해줘도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떨 때 편하겠어요? 우리가 구조체인 컴플렉스형으로 선언할 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단축으로 써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type define으로 형을 재정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럼 type define struct에서 나왔네요. 자, 그래서 size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줬는데요. 한번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다가 에러가 난다면요. 이 메인 함수 앞에 리턴 값이 없는 void라는 걸 넣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time define 했고요. struct 형으로 처음에 name이 됐고요. 이름, 그 다음에 burst, 그 다음에 west, 그 다음에 heap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쭉 선언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선언한 다음에 사이즈 변수. 자, 한 다음에 우먼이라는 걸 줬죠? 배열로 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값은요. 처음에 네임에 들어가니까 김영이 들어가고 34, 24, 36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변수를 우리는 사이즈 한 다음에 또 우먼이라는 배열을 통해서 선언도 해줬지만 포인터형 변수로 ptr이라고도 선언을 해줬어요. 자, 두 개를 선언해줬죠? 여기 type define에서 struct 한 다음에 왜 이름이 type struct 한 다음에 이름이 여기 size라고 변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우리는 선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ptr에다가 우먼이라는 걸 넣었다면 동일 주소를 가리키고 동일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세요. ptr에 있는 name을 찍어줬어요. ptr의 name에는 처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똑같은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김영희가 들어가겠죠. 그럼 출력이 될 때 S에 데이터 변환 코드 S에 증가가 되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김영희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엔요. ptr에 있는 힙이 됐어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여기 화살표 써주죠. 힙이 되니까 힙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였죠? 36이었죠. 그럼 36이 출력이 되겠네요. 김영희 그리고 36이 출력이 되겠죠. 이 줄에서는. 그런 다음에 ptr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ptr에 있는 지금은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처음에 있는 거는 우먼에 있는 0번째 배열이고요. 그 다음엔요. 우먼에 있는 첫 번째, 그 다음은요, 우먼에 있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ptr에 우먼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먼이라는 거는 배열이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에 배열명은 시작 첫째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ptr에 있는 주소고요. 얘 같은 경우에 뭐예요? ptr 플러스 1이 되죠. 얘는요, ptr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ptr을 증가시켜줬어요. ptr을 증가시켰다는 거는 ptr 첫 번째에서 나중에 플러스 1 시킨 우먼에 있는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에 왔어요. 첫 번째에 온 다음에 여기에서 찍어주는데 포인터 변수예요. 주소값이지만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ptr에 있는 name이죠. ptr에 있는 name은 뭐예요? 자, 여기 김진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를 찍어줘야 되는데 얘를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ptr에 있는 name이래요. 그럼 ptr 플러스 1이겠죠. ptr이 가리키는 건요. 우먼에 있는 첫 번째 방이겠네요. 거기에서 name을 찍어주는데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를 찍어준대요. 다섯 번째를 찍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값을 가지고 있어요. k는 0, i는 1, m은요 2. 공백은요 3, j는 4, i는 5 이런 식으로 쭉 순서대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출력이 돼요? name에 있는 다섯 번째니까 5가 출력이 되니까 i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숫자 값은요. 자, 25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럼 25가 출력이 되겠죠? 자, 똑같은 형태로 봤어요. 음원에 있는 두 번째래요. 그러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길동을 의미하는데 홍길동에서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라 네임에 있는 아홉 번째래요. 네임에 있는 아홉 번째라면 똑같은 형태로 0, 1, 2, 3, 4, 5, 6, 7, 8, 9 그럼 D를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D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네임 2에 있는 첫 번째 거 버스트를 찍어주니까 뭐가 돼요? 37이 찍히겠죠. 그럼 37이 찍히겠네요. 그러면 출력되는 거를 쭉 볼까요? 첫 번째 프린트 F문에서는 뭐가 찍혀요? 김영희 36이 찍히겠죠? 근데 그냥 36이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데이터 변환 코드를 보니까 F기 때문에 소수점을 갖는 플로트형 데이터 변환 코드죠? 그럼 36.0이 찍히겠네요. 그리고 프린트 F문에서는요. I하고 25가 찍히겠죠? 그 다음 프린트 F문에서는요. D하고 37이 찍히겠네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랑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 자료에 대해서 나왔어요. 열거형 자료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불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false하고 true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요. 자, y에는 false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고요. 또 y에는 true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값을 넣어준다는 거는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는 못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상수값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열거형 자료형으로 이넘이라고 만약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false 첫 번째에는 디폴트로 0값을 가지게 돼요. true 같은 경우에는요. 1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는 못한다. 그래도 false 값을 넣으면은 얘 y는 잠정적으로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true 같은 경우에는요, 1값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요, if 해가지고 y. 이 y 값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래서 y 해가지고 a는 a 플러스 1, 참일 경우에 얘가 1이라는 거는 참이고 0이라는 건 거짓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참일 경우에는 a에다가 a 플러스 1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else b는 b 플러스 1을 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거형 자료를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weak라는 거를 열거형 자료로 선언을 해줬어요. 워낙은 여기에서 디폴트 값을 선언을 안 해주게 되면 0, 1, 2, 3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얘네들은 썬에다가 우선 10이라는 값을 넣어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mon이라는 monday라는 값에 디폴트 값이 지정이 안 됐다면 얘네들은 11이 들어가요. 아예 이쪽에 그냥 초기 값들이 없다면 0,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만 여기 썬이 10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money 데이터 값이 없다면 그 다음 증가치인 11을 갖게 돼요. 그 다음 Tuesday에 3이 들어가고 Wednesday에 4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된 상태에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int k라고 선언을 해줬어요. 자, int k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 상태에다가 우리가 weak 열거형 자료를 선언해준 자료형이죠. weak형에다가 m1이라는 변수에다가는 sun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자, m2라는 내는 Tuesday라는 값을 넣어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m1 같은 경우에는 10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m2 같은 경우에는 몇이 들어가요? 3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그 밑에를 보세요. k는 m1 플러스 m2예요. 그러면 k 값에는 뭐가 들어가게 됐어요? 10 플러스 3이 들어가겠죠. 10 플러스 3이 들어가면 13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프린트 F 한 다음에 여기에 %d 하고요. 데이터 변환 코드를 그 다음에 k를 찍어주게 되면 k는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13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숫자 0을 의미하고요.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 같은 경우에는 2를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다 달라요. 빨강, 검정, 파랑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열거형 자료로서 선언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인엄 한 다음에 여기에 색깔을 넣고 그 다음에 빨강이 먼저니까 레드, 그 다음에 파랑, 블루, 그런 다음에 블랙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012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if문을 사용해서 그냥 무작정 0 if 어떤 변수라면 색깔을 구별해 주라는 v라는 변수가 숫자 0하고 똑같냐 그러면 프린트 f 빨간색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줄 거예요. 프린트 빨간색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이 프로그램을 해석하려면 0이라는 값이 빨간색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얘를 열거형 자료로 선언을 해줘요. 그러면 인엄 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블랙 되고 그 다음에 2니까 블루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온다면 if v는 한 다음에 뭐라고 넣어주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직접 레드라고 넣어줘도 똑같은 v는 0하고 같냐나 아니면 v는 레드하고 같냐나 똑같은 의미를 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프로그램을 해석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해석할 때도 더 편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열거형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비트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unsigned만 사용한 구조체 선언이래요. 다시 말하면 unsigned는 뭐죠? 내가 부호가 없다는 소리죠. 부호가 없다는 소리고 비트필드이기 때문에 아까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 단위로 값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unsigned int라고 선언이 된 상태에서 unsigned int a는 4, 뭐 b는 3 이런 식으로 값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바이트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의 개념으로 해요. 인트형 같은 경우에는 16비트죠.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4비트는 A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비트필드죠. 자, 그 다음에 unsigned int B는 3이래요. 그러면은 3비트만큼만 B라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unsigned int C네요. 그럼 5비트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C가 되겠죠. 그럼 총 비트가 4하고 3하고 5니까 지금 4비트가 남죠. 4비트가 남아요. 그럼 4비트가 공백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게 왜 4비트가 남냐는 걸 선생님이 아냐면요. 인트형은 2바이트예요. 인트형은 2바이트죠. 2바이트, 1바이트는 다른 말하면 8비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트형은 다시 말하면 인트형은 16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총 16비트에서 처음에 unsigned int AS니까 4비트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B니까 3을 차지하고요. C니까 5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됐죠. 그 상태에서 m.a에다가 3을 넣어주게 돼요. 이 3을 넣어줄 때 얘는 10진 값이잖아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이진수로 바꿔주게 돼요. 이진수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냥 무작정 바꿔주는 게 아니라 int a는 몇 비트를 차지해요? 4비트를 차지하죠. 4비트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이만한 자리에다가 3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리값이 1248로 들어가죠. 그럼 3이면은 1100이 들어가겠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이 0011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몇 바이트를 차지하죠? 여기 틀렸네요. 는 표시예요. B 같은 경우에는 몇 비트를 차지해요? 3비트를 차지하죠. 다시 말하면 자리값이 3자리라는 소리예요. 3자리인데 3자리를 차지할 때 가중치는 1, 2, 4, 8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러면 3비트이기 때문에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값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인 7,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은 7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8이라는 숫자 값을 넣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담을 수 없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나겠죠.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비트 코드 값으로 값을 할당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필드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비트필드에서 예를 들어서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변수가 없을 경우도 있겠죠. 변수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변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 B라는 변수가 없이 그냥 unsigned int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땡땡 한 다음에 3이 되겠죠. 3이 된 상태에서 그냥 선언을 해준다면 여기에 공백만큼 남고 그 다음에 C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비트필드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지금 공용체에 나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형의 재정의하고 열거형 자료랑 비트필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시언어를 한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제 강의로서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거예요. 자, 문의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